안녕하세요. 6학년 이다훈입니다. 오늘은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건널비란 입체도형의 바깥쪽 피부 같은 면들의 넓이를 모두 더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깥쪽 피부 같은 면들이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널비를 배우는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건널비를 구하는 법 배우기, 두 번째는 건널비를 실제로 응용, 세 번째는 건널비 문제 풀기입니다. 건널비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널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아까 말한 바깥면 세 면의 넓이를 구합니다. 구한 세 면의 바깥면 세 면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이 면들의 세 면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한 세 면의 넓이를 다 더한 후 합동인 면이 두 쌍씩 있으므로 두 2를 곱하면 건널비가 나옵니다. 건널비의 쓰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건널비는 실제로 어느 상황에 쓰일까요? 예시를 들자면 상자 공장에서 종이 상자를 만들 때 상자 크기에 맞는 최소한의 종이양을 계산해야 비용을 아낍니다. 이때 상자 전개도의 크기, 즉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계산합니다. 건널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볼까요? 정답은 이 구하는 법 아까 배웠죠?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5 곱하기 3은 15이므로 자 5 곱하기 3은 15이므로 괄호 친 다음에 15 더하기 3 곱하기 7은 21이므로 더하기 5 곱하기 7은 35이므로 35 괄호 끝내고 아까 합동인 면이 두 쌍씩 있었으므로 2를 곱해줍니다. 그럼 정답이 142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엔 부피를 배우겠습니다. 부피를 배우는 단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피를 알아보며 부피를 구하는 법 배우기, 부피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 알아보기, 부피 구하는 문제 풀어보기. 자, 먼저 부피를 알아볼까요? 부피란 입체도형 안에 들어있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자면 물 안에 물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상자 안에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를 부피라고 합니다. 자, 먼저 부피 구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 무슨 모양인지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정육면체는 한 면 곱하기 한 면 곱하기 한 면이고 직육면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부피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은 언제 있을까요? 첫 번째, 욕조나 수영장 물을 채울 때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계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택배 상자에 물건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하는 상황이 실제로 종종 있습니다. 자, 부피 관련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자, 정답은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308 세제곱미터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아까 각각 다르다고 했죠? 근데 직육면체이므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따라서 7 곱하기 4는 28. 자, 7 곱하기 4는 28. 그리고 28 곱하기 11은 이 식을 보자면 먼저 7 곱하기 4 28이죠. 28에서 또 11을 곱하면 308입니다.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부피는 308 세제곱미터입니다. 건널비, 마지막으로 건널비 포인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정답은 340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배웠죠? 한 면 곱하기 한 면 곱하기 한 면입니다. 자, 먼저 한 면을 구해볼게요. 한 면의 넓이를. 자, 8 곱하기 5는 40. 그리고 5 곱하기 10은 50. 자, 8 곱하기 10은 80. 근데 합동인면이 두 쌍씩 있으므로 곱하기 2를 해줍시다. 자, 그럼 정답이 340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널비는 바깥쪽 면이고 면의 넓이를 모두 구한 것이고 부피는 안쪽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